네, 전국에 계신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등 행정학 강사 신용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가직 시험 날짜도 발표가 됐죠. 지방직 6월 13일, 국가직 9급 7월 11일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제가 그 마지막에 항상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개정 법령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험 날짜가 이제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미뤄진 감이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사실 몇 가지 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 파트에만 좀 국한돼 가지고 여러분들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그 공직선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연령 바뀐 거, 그다음에 그 지방 공무원에서 이제 소방 공무원이 이제 국가직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 특정직 공무원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 지방 공기업 사업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서 담배 개별 소비세가 정전에 20%였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더 자율성을 부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보충 프린트 다 출력 받으셨죠? 그 출력 받은 거 보면서 우리가 개정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개정된 내용이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거 연령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서 831페이지고요. 여러분들 합격 노트는 397페이지 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가 바뀐 거냐면 종전에 공직선거법은 19세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도 이제 선거했겠지만 18세로 이제 한 살이 이제 하향 조정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인데요. 주민투표법 있잖아요. 주민투표법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의 그 주민소환투표 여기에 대한 연령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권자는 19세 이상 주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18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의원과 장을 뽑는 선거는 18세고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권자와 주민소환투표권자는 19세다라는 거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렇죠? 더 설명 필요 없잖아요.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민투표제도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8세 이상의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투표권자는 19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의원과 장을 뽑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는 19세, 18세, 투표권자는 19세.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됐죠?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선거권자는 몇 세? 18세. 아시겠죠? 그 다음에 투표권자는 19세. 됐죠?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지방공무원의 구분이에요. 이제 요 내용이 이제 2020년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공무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은 공립대학, 전문대학에 속하는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보면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지방소방공무원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또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방자치법 구조에 보면은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그와 같다 해서 이제 지방 소방에 관한 사무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규정되어 있지만 요것도 개별법상 이게 개별법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법에서 이제 이게 소방이 국가 사무로 전환이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국가 사무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예시에는 여전히 지방 소방에 관한 사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 보시면 지방공무법상 지방의회 전문의원,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뭐는 이제 없어졌다. 지방 소방공무원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축산물, 수산물, 양고기 수급 조절과 수출입 사무, 지역 민방위, 지방 소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맞죠, 그렇죠? 요거는 아직 예시로 이제 그대로 있는 거니까. 하지만 수급 조절과 수출입은 무슨 사무다? 국가 사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의 그 종류에서 이 지방 소방 공무원은 빠졌다라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간단하죠, 그렇죠? 세 번째, 법정 지방 공기업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방 공기업법상에 보면은 법정 지방 공기업 사무라고 해서 8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8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자주지 도 뭐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갔냐면 이 구호 해가지고요, 주택, 토지 또는 공용, 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LH에서 이제 주택을 지었잖아요. 그럼 주택을 지으면 대규모 단지를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사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규모 이제 공설운동장을 지었어요. 거기에 대한 공공용 시설물의 관리 사무들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임대하고 또 관리비 받고 또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법정 지방 공기업 사업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지도에서, 그렇죠? 주택이었잖아요. 주택하고 또 뭐예요? 주택 관리 수탁. 그죠? 요게 요 부분이 추가가 된 거다. 됐습니까?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고 임대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수탁 업무까지도 하는 공기업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법정 공기업으로. 자, 요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OX 문제 풀어보면 수도, 공업용 수도, 토지개발, 주민복지, 그 다음에 주택, 토지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등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 사업 맞죠? 공업용 수도, 그 다음에 자주지도해서 토지 맞고, 그렇죠? 주민복지 사업이 아니네, 그렇죠? 주민복지 사업이 아니고 주택, 토지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요거 맞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요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넘어가고, 여기까지 잊어버렸을까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너무 빨리 끝나면 섭섭하잖아요. 자, 요거는 선거권자 18세, 투표권자 19세. 요렇게.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의 구분에서 특정직 공무원에서 지방 소방 공무원은 빠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법정 지방 공기업 사업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관리 수탁 업무도 추가가 됐다라는 거.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지방교부세의 재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는 그 법정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됐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내국세 19.24%하고 그다음에 종부세하고
그다음에 담배 개별 소비세 20%. 요거 세 덩어리를 가지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요렇게 이제 네 가지 재원으로 이제 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담배 개별 소비세는 담배 소비세하고 다르게 국세라고. 그래서 담배값 인상하면서 그 개별 소비세를 막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엄청 반발을 했겠죠. 왜 우리 건데? 너네 담배 개별 소비세 만들어 가지고 너네 국가가 다 가져가냐? 그래서 그래 20% 줄게 했는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줘, 더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에서 4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담배 개별 소비세 20%가 아니라 이제 담배 개별 소비세 45%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교부세 총액은 이제 내국세의 19.24%, 그다음에 종부세 전액, 그다음에 담배 개별 소비세 몇 퍼센트라고요? 4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국세 19.24%가 가지고 뭐예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고요. 97% 보통교부세, 3% 특별교부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전액을 가지고 부동산교부세 쓰는 거고요. 담배 개별 소비세 45% 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자체가 대폭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다. 이거 뭐 틀린 지문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수해 보면 19.24%에다가 종부세 전액에다가 그 다음에 담배 개별 소비세 45% 요렇게 이제 재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19.24%와 종부세 전액과 담배 개별 소비세 45% 요렇게 해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지방채 발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은 이제 기본서 883페이지고요. 지방채 발행에서 우리가 이제 그 총액 한도제가 이제 도입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발행을 할 때에는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이외에 초과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치권에 대한 제약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이항은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한 범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 발행 한도의 범위를 초과해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협의해서 협의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은 꼭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만 여기서 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재정 위험 수준이나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 영하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를 안 거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재정 위험 수준이나 재정 상황과 채무 규모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요. 대통령령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한도액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 범위 없이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서 발행할 때는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시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 이제 그 우리가 기존에 했던 수업 내용을 잠깐 보면은, 총액 한도제가 되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총액 한도를 정하잖아요. 그럼 한도 내 발행할 때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승인을 받아야 될 때가 있죠. 외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조합이 발행할 때에는
무조건 이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도 초과 발행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 내에서는 승인 필요 없이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재정 위험이라든지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마지막이겠네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과해서 발행하는 경우에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가지를 다 봤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5가지. 그래서 지방행정과 관련된 5가지 부분이다. 그래서 선거권, 그래서 선거권이 19세에서 18세가 됐다. 투표권은 19세다.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서 빠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정지방공기업에서 주택 및 주택관리의 수탁 업무가 추가됐다라는 거,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담배개별 소비세 45%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에서 협의한 경우 협의한 범위 내에서는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요 5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요 내용들 혹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이제 시험 치기 전까지 이제 시행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행정학에서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그 동형 모의고사 문제에 다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그 동형 모의고사 참고하셔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